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전만 해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에 이걸 또 말아 올리네. 네네. 예, 오늘 증시 얘기 좀 하죠. 굉장히 다행이죠. 다행인 부분인데 조금은 이게 컬러가 너무 바뀌어요. 그러게요. 예. 우리 어제만 해도 민망한 게 저 PBR. 저 PBR주 이거는 저 쉽게 끝날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그랬는데 네. 어제는 그 뭐지 초전도체가 튀고 다시 저 PBR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게 튀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응이 안 된다. 도대체 저만 그런 겁니까? 오늘 질문 2개 받았는데 한 분은 당최 어디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그 정도로 뭐 저뿐만은 아니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질문하신 2분이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헷갈려 하니 장도 헷갈린 거죠. 네. 그분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모이면은요 그쪽에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일단 그렇고요.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님 오늘 그 2576포인트에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게 장중에 지금 15포인트 빠졌지만 거의 20포인트 이상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이틀 연속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틀 연속 빠졌는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70포인트 이상 상승이 너무 과하긴 했었습니다. 너무 과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여기서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오늘 중국이 오후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게. 예. 어제 5%대까지 급락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또 급등이 홍콩이 4.9%까지 올랐고요. 상해 입장에 3%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좀 맘만 먹으면은 조금 중국도 살아나고 있고 아직까지 미국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됐으면 하는데 왜 저번에 공매도 금지 처음 한 날도 그렇고 지난주 목금도 그렇고 올릴 때 이게 좀 무식하게 올려놓고서 빼는지 이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수급으로 보면은요 외국인도 조금 무슨 매매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9천억 샀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1조 샀어요. 근데 막상 월 화도요 지금 1,700억 3천억에서 매수는 했습니다. 했는데 기관들이 판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2조 4천억을 개인들이 때렸는데 역대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상 보면은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일 때 잘 정리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로 보시면 지금 그렇죠. 지수 지금 이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뭐 이제 뭐 지수 개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해져서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15포인트, 코스닥을 보면은요. 코스닥이요. 아쉬운 게 오늘 플러스가 날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양봉이긴 해요. 그런데 0.12포인트, 그러니까는 1%, 그러니까 얼마 안 빠져서 조금만 한 30분만 지났으면 제가 플러스로 돌았는데 요게 좀 아쉬웠다. 그리고 시간을 좀 늘릴 걸 그랬네. 그거 좀 늘려서 오늘 한 2시간 늘려서 됐는데 아쉽죠. 그래서 밑꼬리가 지금 2번 달린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종목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전에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지수가 막 빠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 PBR 관련주들이 조금은 강했었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 오후에 한 12시부터 바뀌는데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종가 기준으로 4.3%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간 시간이 지금 12시부터 올랐거든요. 지수가 땡기기 시작한 시간이 거의 12시에서 1시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역시 올라야 우리 증시는 좀 밑꼬리를 달고 좀 오른다. 아무리 그래도 대장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오르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같이 세게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오전에는 저 PBR 관련주가 조금은 좀 약간은 워킹을 하다가 하이닉스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라든지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우호적인 모습으로 하면서 끝났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거기에는 홍콩 증시도 좀 영향을 미치지 네.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발 좀 이렇게 홍콩 혹은 그 중국 증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요즘 투자자들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 안 돼 버려가지고 좀 돼야 돼요. 잘 돼야 됩니다. 네, 좀 같이 뭔가 좋아져야 우리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네. 자,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특징적인 섹터 혹은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때 좀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아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12시부터 땡겼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 어제까지요 가장 강했던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 중에서 기아 있지 않습니까? 기아가 오늘 5.6%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막상 현대는 그래 좀 덜 빠졌는데 요걸 한번 봐볼까요? 어제부터 이런 좀 약간의 메시지가 좀 나왔는데 현대는 오늘 1%밖에 안 빠졌고 아직 차트 유효하거든요. 네. 근데 기아를 좀 볼게요. 기아가 지금 PBR이 1배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딱 거기에 맞춘 거예요, 맞아요,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는 좀 부담이 있는 거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재밌어요, 대표님. 외국인 기관이 어제부터 팔기 시작을 했어요, 기아를. 그런데 현대차를 보면은요, 아직은 0.6배 정도 쌍끌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는 그들도 밸류에이션을 보고한다는 거죠. 조금 우리가 저 PBR 처음 투자를 할 때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저는요, 투자가 상단이 막힌 투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PBR 1배가 뭐 1점 몇 배가 목표면은 그 이상은 안 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막힌 투자를 하는 거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어찌됐든 아직은 현대가 조금 더 강하다. 왜냐면은 기아가 상단 1배를 찍고 밀리고 있고 그러면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지는 거죠. 현대도 일단 1배는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급적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 딱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차고요. 기아는 이틀 전부터 좀 빠지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을 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고 어제 시장 특징이 뭐냐면은 현대 기아가 워낙 세니까는 아마 선배님도 얘기하셨을 텐데 부품주들이 쫙 쌌어요. 이틀 맞아요. 전부터. 그런데 그 부품주들 중에서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이틀 전에 강하게 샀었는데 어제 살짝 밀렸고요.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뭐랄까요 완성차의 레버리지 느낌 그리고 부품주들 그 밸류에이션 열어보면은 부품주도 엄청 쌉니다. 특히 SL도 싸고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조금은 안타까운 게 완성차 가야지 그 다음에 매매들이 넘어가는 그렇죠.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패턴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아가 좀 밀리니까는 어제 그제 강했었던 부품주들이 약해졌는데 여기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은 만도예요, 대표님. 만도. 만도가 오늘 증권사 여러 측면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금 장시 좀 화면 보시면은 실적이 기존 컨센서도 좀 덜 나왔다고 합니다. 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3분기보다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하향 거가 나오니 어찌됐든 만도도 우리가 에이다스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부품주의 대장격이 이렇게 부러지니까는 다른 우리가 좀 매매하고 싶었었던 조금은 가벼운 부품주들 성우하이텍, SL, 화신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같아. 역시 우리는 돈이 부족해. 맞아요. 저거 사고 싶으면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또 안타까워요. 이게 막상 오늘 시장이 하이닉스 급등이 기아가 약해진 거가 원인이 될지 하이닉스가 강해지니까 기아를 팔고 붙은 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그 부러진 저 PBR 주들, 네네네. 뭐 지주사들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은 다 맞거든. 근데 이제 우리 개인들이 파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맞아요. 아, 저거 살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지주사도 이렇게 되면은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주사 저 PBR 처음 움직인 날 가장 빠르게 움직인 주식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출연해서 아는데 이마트였습니다, 대표님. 맞아요. 이마트 오늘도 5% 급락이 나왔고요. 이마트 말고 또 다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 비슷하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인 것 같은데 이런 순서 처음에 올랐었던
뭐 PBR 0.18배, 1.15배 이런 종목들 먼저 크게 올랐다면은 그것들이 지금 먼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도 그거를 급등일 때 쫓아잡으시는 분들은 또 힘들죠. 그렇죠. 트레이더들일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가니까 파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분들이 종목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직원과 투자자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저녁 때 공부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는요. 이게 저도 공통적으로 느껴요. 사실은요, 제가 거의 몇 달 만에 어제 저녁 때 그냥 잤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보고 자거든요. 사무실 보고 방송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 보고 잤는데 어제는 영화 봤어요, 대표님. 그게 오늘 시장 자체도 비슷한 것들이 쏠림의 연속일 것 같으니 종목단은 우리가 종목에 대한 매매를 좀 봐야 되는 거지 과연 그 종목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워낙 쏠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칠 정도로 그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중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투자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나약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모두가 다 힘들다. 다 지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런 시장의 결이 좀 종목들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아직 저 PBR주의 그 이런 어떤 그 재평가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또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정 면으로 봤을 아직은 때 남아 있잖아. 정부 정책 발표나 맞습니다. 있잖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표님.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에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했죠. 아마 기사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10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을 소각을 하면은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을 하면은 현대차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2월 말에 정부에서 확정치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발표한 다음에 3월 말에 시행 여부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3월 말까지는 그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장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좀 쉬면 그쪽이 움직이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났다. 이 주식은요, 이거 끝났다라고 할 때는요, 차트가 밑으로 깨지면서 거래가 확 터져야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있어요. 네. 단기 추세가 살짝 밀린 것들이 밀렸을 뿐이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것이 끝나고 무엇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요 우리 방송 전에 네네. 그 서준식 교수 네, 그 채권 우리 뭐 유명하잖아요. 채권쟁이의 주식 투자 뭐 해가지고 그래서 가치 투자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100% 재산이 다 꽤 큰 돈인데 다 금융주에 있다고. 근데 이번에 그럼 단기적으로 30%씩 올랐을 때 팔아야 되지 않냐 질문했더니 자기는 안 판대. 계속 들고 있어요. 이제 재평가의 시작이 이제 이게 지금은 당장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국이 그 쓸 수 있는 주가 부양 정책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가는 수밖에. 그래서 일본처럼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제 주말 사이에 그쪽 자료를 되게 많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이 올라갈 때 소위 PBR이 낮아진 경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주가가 빠진 경우는 어디 커뮤니케이션 섹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이 좀 빠졌어요. 일본 사례도. 그러니까는 금융주 올랐고 유통주 올랐고 소비주 올랐어요. 일본에서도. 우리 지금 최근에 움직였던 게 금융, 유통, 소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이 모르겠어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단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지금 움직이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찌 됐든 물론 일본 사례를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본이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온 건 맞긴 맞지만 가계 부채 자산들의 특성상 일본은 예금이라든지 현금이 많은 거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 다음에 한 정책은 뭐냐면은 개인들한테 비과세 정책.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사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정책. 우리가 저번에 처음에 12월에 얘기한 ISA 계좌랑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매수하긴 했지만 개인들이 매수한 건 컸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탁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더 들어오기에는 환경이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좀 그렇다. 이런 반론도 있긴 있어요. 주식이 답은 없습니다. 저도 아는데 일단 저도 지난주랑 이번 주랑 생각을 바꾸는 편이고요. 제가 이 생각을 바꾼 게 한 이틀 정도 됐어요. 왜냐면은 스터디하면 할수록 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거는 스터디예요, 스터디. 그래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가치 투자 그동안 좀 그 천대받던 네. 냉대받던 그 가치 투자자들이 그리고 가치 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 확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으로 버티던 주가와 실적을 바탕으로 혹은 자산을 바탕으로 밸류를 바탕으로 버티는 주식과는 좀 이게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12월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모 디자인 하우스 주식 그죠? 그 주식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2달 옆으로 기니까 손절을 쳤다. 그리고 1월에 신고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밸류가 없는 주식은 흔들리면 팔아요. 믿음, 그러니까 지지대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기술에 대한 해자를요, 테크에 대한 해자를 우리 일반 투자자가 저도 포함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 사실은 예. 저렇게 해서 이쪽 부분에서 좋다니까 아 좋은가 보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얼만큼 좋은지 우리는 잘 모르죠. 소위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CXL 있지 않습니까? 그거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거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AP가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거를 기사상으로 저희가 봐서 좋은 기술이라 하는 거지. 이거를 제가 테크니션이나 엔지니어가 아닌 이상에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저도 문과 나왔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소위 우리가 안 좋은 표현을 물려서 좋은 종목들은 버틸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아직도 동의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은 그거죠. 성장성이요. 이게 어찌됐든 금융이라는 소비 섹터의 특성상 성장이 없어요. 여기서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데서. 그래서 성장 자체, 즉 업사이드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그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양면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다들 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 오늘 또 확 밀려가지고 안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스닥이 오늘 탄력이 더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 오르려면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속보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마도 이제 내일 되면은 그 관련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실적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되거든요. 자료 보시면은 4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00억 플러스인데 4분기 발표한 게 지금 1,100억 정도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올해 그래도 1분기 때 1,000억, 2분기 때 1,100억, 3분기 때 좀 아쉽더라도 500억 정도를 번 상황에서 요게 지금 적자 전환을 했다. 그때 이제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 다른 종목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긴 나왔었죠. LNF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마지막 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면 거의 악재가 대부분 노출이 된 거 아닌가? 양극재 쪽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오후 시간의 측면이긴 한데 지금 3% 정도 시간에서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분들 사실 참 많이 힘든데 그냥 힘든 수준 아닙니다, 대표님. 많이 힘들죠. 예.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 투자자 10명 가운데서 8명이 손실을 봤다,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좀 올랐을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많이 줄였습니다.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일단 저는 뭐 특정 업종을 응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 모든 주식이 다 그렇죠. 공평한데 일단 2차 전지 쪽이 올라야지 코스닥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가장 처절하게 소외가 되어 있던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올라야 되는 게 맞고 요것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를 일단 바라봅니다. 아마 시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상 큰 악재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삼성 SDI 콩콜, LG 엔솔 콩콜에서 하반기 미국 시장이 살아난다는 단서 조항을 주긴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져야지 그 양극재 판가도 좋아지고 전기차 판매율도 좋아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된다면은 조금은
적어도 지난주, 지지난주의 악몽보다는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그 발표하고 또 예상을 하고 있는 네네. 것이 1분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가장 그 이 4분기 작년 4분기보다도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최악의 실적 이게 다 이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하락이 다 반영이 된 것이냐. 그래서 반도체처럼 이제부터 선반영 2분기서부터 좋아진다라는 선반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1분기 이 최악의 실적에 대한 뭐 여러 바닥다지기 구간이요. 예, 예. 좀이 뭐라 그래 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 관건은요, 제가 보기엔 앨런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게 요새 예. 자꾸 흔들려가지고 계속 좀 말도 좀 약간 좀 가볍게 하기도 하고요. 조금은 그 아무리 그러더라도 테슬라가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 분위기를 잡는 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계속 지금 좀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내일장 네. 우리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에코프로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 상승이 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실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간의 시장이랑 또 본장 시장이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간극이 어떻게 메워지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긴 테슬라와 알베말 이 주가 두개 봐야 동향을 되죠. 예, 예. 동향을 참 많이 받더라고 영향을.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테슬라도 테슬라인데 알버멜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종목이. 올라갈 때 10%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2차 전지 주식들이 왜 그러냐면 대표님 거래량이 많습니다. 시총도 크고 그러니까는 소위 좀 뭉태기 수급들이 푹푹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입니다. 중국 계속 제가 거의 한 2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네. 중국 분위기가 좋아야.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중국이 좀 많이 오른 이유가 기사가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아마 못 보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드디어 중시를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증시 안정회의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지준율 인하까지 했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은 안 움직였었는데 시진핑이 쳐다본다, 관리 감독을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의 기사가 나오니까 오후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역시 그 독재의 힘이 있군요.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좀 강한 대책이 이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렇지. 예, 파워맨이 움직여야. 한번 나와야 됩니다. 심리가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는 그걸 뒤바꿀 수 있는 뭔가 좀 대표님이 말씀하신 파워, 뭔가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오늘 그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내일도 연장될 수 있을지. 그러게. 지난번에도 대책 나왔을 때 하루 좋아갔거든. 네네. 그 다음에 다시 빠지고. 네네. 그래서 그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